엄마, 어디 갔어? 전화도 안 받아. 석 달 전 엄마가 사라졌습니다. 40년 동안 매일 밥을 짓고 설거지를 하고 집을 치우던 사람은 이제 없습니다. 그때서야 깨달았습니다. 엄마가 이 모든 걸 혼자 했구나. 엄마의 두 번째 인생. 이것은 한 가족이 배운 이야기입니다. 엄마도 한 사람이라는 것을. 새벽 5시 30분 알람이 울렸습니다. 저는 눈을 떴습니다. 40년 동안 이 시간에 일어났습니다. 명절에도 아파도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었습니다. 천천히 몸을 일으켜 거실로 나갔습니다. 어둠 속에서 불을 켰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거실을 밝히자 낡은 소파와 텔레비전이 보였습니다. 모두 20년은 된 것들이었습니다.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자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어제 저녁에 불린 쌀이 있었습니다. 밥솥에 넣고 물을 부었습니다. 정확히 4식구 분량이었습니다. 도마를 꺼내 파를 썰기 시작했습니다. 칼질 소리만이 고요한 새벽을 깨웠습니다. 두부를 꺼내서 깍둑 썰기를 했습니다. 된장을 풀고 멸치 육수를 냈습니다. 계란 6개를 깼습니다. 프라이팬을 달구고 기름을 두르자 지글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계란을 부어 마리를 만들었습니다. 노릇노릇하게 익어가는 모습을 보며 뒤집개로 조심스럽게 뒤집었습니다. 오늘도 똑같은 하루구나.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아무도 듣지 못할 말이었습니다. 김치통을 열었습니다. 숟가락으로 김치를 꺼내 접시에 담았습니다. 냉장고에서 반찬들을 꺼냈습니다. 시금치나물, 멸치볶음, 콩자반. 작은 접시에 하나씩 정성스럽게 담았습니다. 밥이 되었습니다. 뚜껑을 열자 하얀 김이 훅 올라왔습니다. 고슬고슬한 밥알이 보였습니다. 식탁을 차렸습니다. 숟가락, 젓가락, 물컵. 4사람 분량을 정확하게 배치했습니다. 어느 자리에 누가 앉는지 외울 정도였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6시 50분. 가족들이 일어날 시간이었습니다. 창가로 가서 커튼을 열었습니다. 햇빛이 들어왔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지만 제게는 어제와 똑같은 하루였습니다.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 철수가 나오는 소리였습니다. 철수는 식탁에 앉으며 신문을 펼쳤습니다. 밥 됐어? 응, 됐어. 저는 밥을 퍼서 상에 놓았습니다. 찌개도 놓고 반찬들도 가운데 모았습니다. 철수는 신문을 보며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저를 보지 않았습니다. 오늘 날씨 좋네. 그래. 점심은 뭐야? 냉장고에 반찬 있어. 데워 먹으면 돼. 김치찌개는 끓여놨어. 알았어. 대화가 끝났습니다. 철수는 다시 신문에 집중했습니다. 저는 부엌으로 가서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어젯밤에 못한 그릇들이 싱크대에 쌓여 있었습니다. 물소리가 들렸습니다. 딸 지은의 방에서 샤워하는 소리였습니다. 30분쯤 지났을까 지은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머리를 말리며 부스스한 표정으로 거실로 왔습니다. 엄마, 내 블라우스 다렸어? 저는 설거지하던 손을 멈추고 대답했습니다. 식탁 위에 놨어. 아, 진짜. 왜 거기 놔? 내 방에 놔야지. 지은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바로 보라고 거기 놨지. 그래도 방에 놔야 하는 거 아니야? 진짜. 말은 그렇게 했지만 지은은 블라우스를 집어들고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내가 뭐 잘못했나?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설거지를 계속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답답했습니다.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아들 민수와 며느리 수정이었습니다. 주말마다 어김없이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큰 빨래 보따리가 들려 있었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수정이 밝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왔니? 밥은 먹었어? 아니요, 아직이요. 어머니가 해주시는 밥이 최고죠. 민수가 빨래 보따리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거 좀 부탁드려요. 저희 집 세탁기가 고장나서요. 알았어. 거기 놔. 저는 빨래 보따리를 보며 한숨을 삼켰습니다. 또 밀린 빨래가 늘었습니다. 앉아. 밥 먹어. 감사합니다, 어머니. 민수와 수정이 식탁에 앉았습니다. 저는 밥을 덮어서 그들 앞에 놓았습니다. 어머니는 안 드세요? 나는 나중에 먹을게. 너희들 먼저 먹어. 사실 배가 고팠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이 다 먹을 때까지 기다리는 게 습관이 되어 있었습니다. 식탁에 앉은 네 사람. 철수, 지은, 민수, 수정. 모두들 제가 차린 밥상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빠, 요즘 뭐 하세요? 민수가 물었습니다. 집에서 쉬지 뭐. 할 일도 없고. 철수가 대답했습니다. 운동이라도 하세요. 매일 집에만 계시면 몸 안 좋아져요. 알아. 나도 나가야지 싶은데 귀찮아서. 형부는 요즘 어때? 지은이 수정에게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회사 일이 바빠서 주말에도 나가는 날이 많긴 한데. 가족들의 대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그 대화 속에 저는 없었습니다. 아무도 저에게 엄마는 요즘 어때요? 힘든 거 없으세요? 라고 묻지 않았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계속했습니다. 물소리만이 제 존재를 증명했습니다. 당연한 거겠지. 엄마니까. 혼잣말을 했습니다.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점심 준비를 하고 빨래를 돌리고 청소를 했습니다. 오후 내내 손을 쉴 틈이 없었습니다. 민수와 수정은 낮잠을 자고 지은은 자기 방에서 휴대폰을 보고 철수는 텔레비전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 집에서 나는 뭐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는 다시 부엌에 섰습니다. 저녁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불고기를 볶고 나물을 무치고 국을 끓였습니다. 밥 먹자. 제가 소리쳤습니다. 가족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식탁에 앉았습니다. 6명이 둘러앉았습니다.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밥을 먹다가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생각했던 말이었습니다. 내가 할 말이 있어. 가족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텔레비전을 보던 철수도 고개를 돌렸습니다. 나 집 나갈 거야. 정적이 흘렀습니다. 지은이 먼저 웃었습니다. 엄마, 무슨 드라마 봤어? 갑자기 왜 그래? 드라마 아니야. 진심이야. 철수가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집을 나간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말 그대로야. 나 이제 내 인생 살고 싶어. 민수가 당황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 있으세요? 아버지랑 싸우셨어요? 싸운 거 아니야. 그냥 40년 동안 엄마로, 아내로만 살았어. 이제는 나 자신으로 살고 싶어. 수정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뭘 잘못했나요? 잘못한 거 아니야. 너희들은 다 좋은 사람들이야. 근데 나는 이영숙이고 싶어. 엄마가 아니라. 지은이 짜증을 냈습니다. 엄마, 갑자기 왜 이래? 무슨 자아 찾기도 아니고. 나이가 65인데. 나이가 65면 어때? 나도 내 인생 살 수 있어. 철수가 신문을 덮으며 말했습니다. 당신, 정신 좀 차려. 가족 놔두고 어디를 간다는 거야? 나도 나만의 시간이 필요해. 평생 너희들만 챙기고 살았어. 이제는 내가 뭘 하고 싶은지, 어떻게 살고 싶은지 생각해보고 싶어. 민수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럼 저희는 어떡하고요?
너희들도 이제 다 컸잖아. 알아서 할 수 있어. 지은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엄마가 무책임한 거 아니야? 가족을 버리고 떠나다니.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무책임이라고?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는 40년 동안 이 가족을 위해 살았어. 새벽 5시 30분에 일어나서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명절에도 쉬지 못하고, 음식 장만하고, 아플 때도 참고 일어나서 너희들 밥 차려줬어. 그게 무책임이야? 지은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나도 사람이야. 나도 하고 싶은 게 있고 쉬고 싶을 때가 있어. 근데 한 번도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어. 이제는 나를 위해 살고 싶어.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내일 나갈 거야. 방해하지 마. 그리고 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자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침대에 주저앉았습니다. 드디어 말했다.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후련했습니다. 방문 밖에서 가족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가 왜 저래? 진짜 나가려는 건가? 설마 며칠 있으면 괜찮아질 거야. 가족들은 제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내일이 되면 저는 여느 때처럼 부엌에 서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옷장을 열었습니다. 작은 여행 가방을 꺼냈습니다. 옷을 개기 시작했습니다. 몇 벌 되지 않았습니다. 평생 가족 옷만 챙기고 제 옷은 제일 나중이었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스케치북과 색연필이 있었습니다. 40년 전 결혼하면서 접었던 취미였습니다.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가족을 돌보느라 한 번도 꺼내지 못했습니다. 스케치북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이제는 그려야지. 혼잣말을 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슬퍼서가 아니었습니다. 기대되어서였습니다. 가방을 다 쌌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봤습니다. 내일부터는 이영숙이야. 중얼거렸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가족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저를 위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새로운 내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5시. 저는 평소보다 1시간 일찍 일어났습니다. 알람을 맞추지 않았는데도 눈이 떠졌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으니까요. 조용히 일어나 침대 옆에 놓아둔 가방을 봤습니다. 어젯밤에 다 쌌던 것들이었습니다. 많지 않았습니다. 옷 몇 벌, 세면도구, 그리고 40년 동안 한 번도 펼쳐보지 못했던 스케치북. 정말 나가는 거야.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설렜습니다. 방문을 열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집안은 고요했습니다. 모두 자고 있었습니다. 부엌으로 갔습니다. 습관처럼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어제 장을 봐서 반찬이 가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저는 쌀을 씻기 시작했습니다. 밥을 지었습니다. 된장찌개를 끓였습니다. 계란말이를 부쳤습니다. 김치를 꺼내고 반찬을 냉장고에 잘 보이게 정리했습니다. 식탁은 차리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는 각자 알아서 차려야 했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6시 30분. 철수가 일어나기 30분 전이었습니다.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갔습니다. 신발을 신으려는데 복도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당신? 철수였습니다. 잠옷 차림으로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일찍 일어났네. 응. 어디 가려고? 설마. 철수가 제 손에 든 가방을 봤습니다. 진짜 나가는 거야? 응. 말했잖아. 철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나는 농담인 줄 알았어.
농담 아니야. 어디로 가는데? 원룸 하나 얻었어. 거기서 살 거야. 철수가 다가왔습니다. 당신 정신 차려. 나이가 65인데 무슨 혼자 살기야? 나이가 65면 어때? 나도 내 인생 살 수 있어. 그럼 우리는 어떡하고? 저는 철수를 똑바로 봤습니다. 40년을 같이 산 남편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당신들도 이제 알아서 해. 나 없이도 살 수 있을 거야. 당신, 철수가 소리쳤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부엌에 밥 다 해놨어. 반찬도 냉장고에 있고 당분간은 그걸로 먹어. 그리고 문을 닫았습니다.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한 계단씩 내려갈 때마다 숨이 가빠졌습니다. 무서웠습니다.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아니야. 가야 해. 혼잣말로 자신을 다독였습니다. 아파트 정문을 나섰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상쾌했습니다. 택시를 잡았습니다. 기사님이 물었습니다. 어디 가세요? 주소를 말했습니다. 제가 새로 구한 원룸의 주소였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뒤를 돌아봤습니다. 40년을 살았던 아파트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정말 나왔구나. 눈물이 났습니다. 슬퍼서가 아니었습니다. 해냈다는 안도감이었습니다. 20분쯤 지나 원룸 앞에 도착했습니다. 작은 건물이었습니다. 5층짜리 빌라였습니다. 짐을 들고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3층, 제 방이었습니다. 열쇠를 꺼내 문을 열었습니다. 삐걱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습니다. 작은 방이었습니다. 부엌과 거실이 하나로 합쳐진 10평도 안 되는 공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궁전 같았습니다. 짐을 내려놓고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차가웠지만 기분이 좋았습니다.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작은 침대, 낡은 옷장, 두 사람이 앉을 수 있는 식탁. 전부였습니다. 이제 여기가 내 집이구나. 혼잣말을 했습니다.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가방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옷을 개서 옷장에 넣었습니다. 세면도구를 화장실에 놓았습니다. 스케치북과 색연필을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다 정리하고 나니 9시였습니다. 배가 고팠습니다. 아침을 먹지 않았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텅 비어 있었습니다. 장을 보지 않았습니다. 나가서 뭐 사 먹어야겠다. 저는 가방을 들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동네를 걸었습니다. 작은 슈퍼마켓이 보였습니다. 들어가서 빵과 우유를 샀습니다. 컵라면도 몇 개 샀습니다. 이게 다예요? 계산대 아주머니가 물었습니다. 네. 혼자 사세요? 이 동네는 처음 보는 얼굴인데. 네, 오늘부터 여기 살아요. 아, 그래요? 어서 오세요.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오세요. 감사합니다. 따뜻한 말이었습니다. 오랜만에 들어보는 친절한 말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빵과 우유로 아침을 먹었습니다. 간단했지만 맛있었습니다. 아무도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먹을 수 있었습니다. 설거지도 금방 끝났습니다. 접시 하나, 컵 하나. 40년 동안 쌓였던 그릇들을 생각하니 웃음이 났습니다. 이렇게 간단할 수가. 창가에 앉았습니다. 밖을 봤습니다. 사람들이 오가고 차들이 지나갔습니다. 평범한 풍경이었지만 새롭게 느껴졌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지은이었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또 울렸습니다. 민수였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미안해. 근데 지금은 나만의 시간이 필요해. 혼잣말을 했습니다. 책상으로 갔습니다. 스케치북을 폈습니다. 하얀 종이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색연필을 집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40년 만이었습니다. 무엇을 그릴까 고민했습니다. 그러다가 창밖을 봤습니다. 나무가 보였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가 보였습니다.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서툴렀습니다. 선이 삐뚤빼뚤했습니다. 하지만 즐거웠습니다. 1시간쯤 그렸을까요? 나무 한 그루가 완성되었습니다. 형편없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린 것이었습니다. 나도 할 수 있구나. 뿌듯했습니다. 가슴이 벅찼습니다. 그림을 벽에 붙였습니다. 방이 조금 더 제 것 같았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컵라면을 끓여 먹었습니다. 맛있었습니다. 누가 이게 뭐야, 또 라면이야?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봤습니다. 낯선 천장이었습니다. 하지만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하루를 버텼다.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핸드폰을 봤습니다. 부재중 전화 15통, 문자 메시지 20개. 모두 가족들에게서 온 것이었습니다. 엄마, 어디야? 엄마, 전화 좀 받아. 어머니, 걱정됩니다. 연락 주세요. 문자를 읽었습니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미안해. 근데 조금만 기다려줘. 나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해.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별이 보였습니다. 예전 집에서는 보이지 않던 별이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중얼거렸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피곤했지만 마음은 편안했습니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온전히 제 하루를 산 것 같았습니다. 잠이 들었습니다. 깊고 편안한 잠이었습니다. 새벽에 잠깐 눈이 떴습니다. 습관처럼 일어나려다가 멈췄습니다. 밥 안 해도 돼. 다시 누웠습니다. 그리고 웃었습니다. 아침 9시에 일어났습니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늦잠을 잤습니다. 알람도 맞추지 않았습니다. 창문을 열었습니다. 햇빛이 쏟아졌습니다. 새로운 하루야. 혼잣말을 했습니다. 커피를 내렸습니다. 어제 산 인스턴트 커피였습니다. 뜨거운 물을 부으니 고소한 냄새가 났습니다. 창가에 앉아 커피를 마셨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창밖을 봤습니다. 나무를 보고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고 하늘을 봤습니다. 이게 자유구나.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40년 동안 단 한 번도 이렇게 앉아서 커피를 마셔본 적이 없었습니다. 항상 무언가를 해야 했습니다. 설거지를 하거나 빨래를 개거나 청소를 하거나.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아무도 저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엄마, 여보, 어머니라는 호칭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영숙이었습니다. 커피를 다 마시고 컵을 씻었습니다. 하나뿐인 컵이었습니다. 금방 끝났습니다. 오늘은 뭐 하지? 혼잣말을 했습니다. 생각해보니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았습니다. 책상에 앉아 스케치북을 폈습니다. 오늘도 그림을 그리기로 했습니다. 색연필을 집었습니다. 이번에는 창밖의 하늘을 그렸습니다. 파란색으로 칠하고 하얀색으로 구름을 그렸습니다. 서툴렀지만 즐거웠습니다.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나도 이런 걸 좋아했구나. 중얼거렸습니다. 40년 만에 저 자신을 다시 발견하는 기분이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받았습니다. 지은이었습니다. 엄마. 응, 지은아. 엄마 어디야? 왜 연락 안 해? 우리 얼마나 걱정했는데. 미안해. 정신이 없었어. 지금 어디야? 주소 알려줘. 내가 갈게. 아니야. 아직은 안 돼. 왜? 엄마 혼자 사는 거 위험해. 내가 가서 챙겨줄게. 지은아. 제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엄마도 시간이 필요해.
조금만 기다려줘. 엄마. 지은의 목소리에 서운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나중에 연락할게. 걱정하지 마. 전화를 끊었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미안해, 얘들아. 근데 이건 엄마를 위한 시간이야.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동네를 산책했습니다. 작은 공원이 있었습니다. 벤치에 앉아 사람들을 봤습니다. 할머니들이 앉아서 수다를 떨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강아지를 산책시키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평범한 풍경이네. 하지만 제게는 새로웠습니다. 40년 동안 이런 풍경을 천천히 본 적이 없었습니다. 저녁에는 슈퍼에서 김밥을 사서 먹었습니다. 혼자 먹는 김밥이었지만 맛있었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오늘도 하루가 끝났습니다. 이제 이틀째야. 중얼거렸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견뎌야 할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괜찮았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이 기다려졌습니다. 해시태그 엄마의 두 번째 인생 마이너스 챕터 3 무너지는 일상. 엄마가 떠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남편 김철수는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화면에서는 뉴스가 나오고 있었지만 무슨 내용인지 들리지 않았습니다. 싱크대에 그릇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어제 저녁에 시켜 먹은 중국집 그릇, 그제 먹은 치킨 뼈다귀, 3일 전 라면 냄비. 아무도 치우지 않았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텅 비어 있었습니다. 영숙이 해놓고 간 반찬은 이틀 만에 다 떨어졌습니다. 그 뒤로는 아무도 장을 보지 않았습니다. 밥은 뭐 먹지?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배는 고픈데 귀찮았습니다. 지은의 방 문이 열렸습니다. 머리를 풀어 헤친 채로 나왔습니다. 아빠, 설거지 좀 해요. 철수가 텔레비전에서 눈을 떼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내가 왜? 내가 해. 저도 일하는 사람이에요. 왜 제가 다 해요? 그럼 민수더러 하라고 해. 오빠는 주말에만 오잖아요. 지은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철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지은은 한숨을 쉬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쌓인 그릇들을 보니 한숨이 더 나왔습니다. 엄마는 이걸 매일 했구나.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물이 손을 적셨습니다. 차가웠습니다. 고무장갑을 끼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고무장갑도 없이 설거지를 했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릇을 닦으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엄마가 보고 싶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주말이 되었습니다. 민수가 아내 수정과 함께 왔습니다. 평소처럼 빨래 보따리를 들고 왔다가 멈칫했습니다. 집안이 엉망이었습니다. 거실에는 신문과 과자 봉지가 널려 있고 싱크대에는 설거지가 쌓여 있고 빨래가 넘쳐났습니다. 아버지,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민수가 물었습니다. 철수는 소파에서 일어나지도 않았습니다. 보면 몰라. 내 엄마가 없으니까 이 꼴이지. 청소는 안 하셨어요? 귀찮아서. 수정이 부엌으로 가서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텅 비어 있었습니다. 아버지, 뭐 드시고 계세요? 배달 음식이나 라면. 매일요? 응. 수정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지은에게 물었습니다. 언니, 밥은 안 해요? 나도 모르겠어. 어떻게 하는지. 어머니한테 배우지 그랬어요. 그럴 줄 알았으면 배웠지. 지은의 목소리에 후회가 섞여 있었습니다. 민수가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니한테 연락은 하셨어요? 했지. 안 받더라. 주소는 아세요? 모른다. 찾아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찾아? 민수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핸드폰 위치 추적 서비스를 실행했습니다. 다행히 위치가 잡혔습니다. 여기네. 집에서 20분 거리예요. 그래. 그럼 가봐. 아버지는 안 가세요? 나는. 나중에. 철수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사실 무서웠습니다. 아내를 마주하는 것이. 수정이 부엌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쓰레기를 버리고 바닥을 닦았습니다. 이 집은 어머니 하나로 돌아가고 있었네요.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수정이 간단하게 김치찌개를 끓였습니다. 냉장고에 있던 김치와 슈퍼에서 사온 두부, 돼지고기로 만든 것이었습니다. 네 사람이 식탁에 앉았습니다. 철수, 지은, 민수, 수정. 잘 먹겠습니다. 김치찌개를 한 숟가락 떴습니다. 맛있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부족했습니다. 엄마 김치찌개가 더 맛있는데. 지은이 중얼거렸습니다. 맞아. 어머니 찌개는 뭔가 달랐어. 민수도 동의했습니다. 철수는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당신이 없으니 밥도 맛이 없네. 식사를 마쳤습니다. 설거지는 민수가 했습니다. 서툴렀습니다. 그릇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아, 진짜 어렵네. 투덜거렸습니다. 어머니는 이걸 매일 하셨을 텐데. 수정이 말했습니다. 민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민수 부부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지은은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철수는 혼자 거실에 남았습니다. 텔레비전을 껐습니다. 고요했습니다. 여보.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40년 동안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밥이 있고, 옷을 벗으면 빨래가 되고, 배가 고프면 반찬이 있었습니다. 그게 다 아내가 한 일이었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봤습니다. 미안해, 당신. 속으로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영숙은 들을 수 없었습니다. 며칠이 더 지났습니다. 집은 더 엉망이 되어갔습니다. 청소는 주말에 수정이 올 때만 되었습니다. 빨래는 쌓였습니다. 설거지는 일주일에 한 번 몰아서 했습니다. 지은은 친구 집에 자주 놀러 갔습니다. 집에 있기 싫었습니다. 철수는 하루 종일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을 보거나 신문을 보거나 그냥 멍하니 있었습니다. 이게 내 인생인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퇴직하고 1년. 할 일도 없고 갈 곳도 없었습니다. 아내가 있을 때는 몰랐습니다. 아내가 해주는 밥을 먹고 깨끗한 집에서 쉬고 그게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아내가 없으니 모든 게 불편했습니다. 밥도 맛없고 집도 더럽고 외로웠습니다. 당신 없는 집은 집이 아니네. 혼잣말을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철수는 혼자 컵라면을 끓여 먹었습니다. 지은은 친구와 저녁 약속이 있다며 나갔습니다. 혼자 식탁에 앉아 라면을 먹었습니다. 뜨거웠지만 맛은 없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어둠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외롭네.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40년 동안 아내가 옆에 있었습니다. 당연한 존재였습니다. 공기처럼 물처럼. 없으면 안 되지만 있어도 모르는. 하지만 이제 아내가 없었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아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였는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아내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갔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당신. 다시 눌렀습니다. 또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여보, 미안해. 집에 돌아와줘. 답장이 없었습니다. 철수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라면이 불었습니다.
먹지 않았습니다. 소파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봤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당신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어.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67년을 살면서 이렇게 외로웠던 적이 없었습니다. 지은도 변했습니다. 엄마가 떠난 후 집안일을 해야 했습니다. 설거지, 빨래, 청소. 엄마가 하던 일들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짜증났습니다. 왜 자기가 해야 하는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하지만 하다 보니 깨달았습니다.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설거지만 해도 30분이 걸렸습니다. 빨래를 개는데도 1시간이 걸렸습니다. 청소는 온 집안을 돌아다니며 해야 했습니다. 엄마는 이걸 매일 했구나. 생각할수록 죄송했습니다. 엄마 방에 들어갔습니다. 한 달 동안 아무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침대는 잘 정돈되어 있고 책상 위에는 먼지 하나 없었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엄마의 옷들이 개켜져 있었습니다. 손으로 만졌습니다. 부드러웠습니다. 옷장을 열었습니다. 옷이 몇 벌 없었습니다. 엄마는 옷도 이렇게 적게 가지고 있었구나. 처음 알았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낡은 공책이 있었습니다. 펼쳤습니다. 엄마의 일기장이었습니다. 첫 페이지를 읽었습니다. 2020년 3월 15일. 오늘 지은이가 또 나한테 짜증을 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그냥 걱정되어서 물어본 건데. 지은이는 요즘 힘든가 보다. 내가 더 잘해줘야겠다.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2021년 6월 20일. 지은이가 이혼했다고 한다. 내 마음이 찢어진다. 하지만 지은이 앞에서는 울 수 없다. 엄마는 강해야 한다. 지은이를 안아주고 괜찮아. 엄마가 있잖아라고 말했다. 하지만 나도 무섭다. 눈물이 났습니다. 2024년 5월 30일. 오늘 거울을 봤다. 65세. 내 얼굴에 주름이 가득하다. 언제 이렇게 늙었을까? 문득 생각했다. 나는 지금까지 뭘 하고 산 걸까? 가족을 위해 살았다고 하지만 정작 나는 뭘 했지?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다. 그냥 매일 밥하고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그게 내 인생의 전부였다. 지은은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더 이상 읽을 수 없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어. 방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울었습니다. 엄마도 한 사람이었습니다. 아프고 힘들고 외로운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은 그걸 몰랐습니다. 아니, 알면서도 모른 척했습니다. 일기장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엄마를 찾아가야겠어. 결심했습니다. 그날 밤 지은은 오빠 민수에게 전화했습니다. 오빠, 주소 알지? 엄마 계신 곳. 응, 왜? 나 내일 갈 거야. 엄마한테. 나도 같이 갈게. 다음 날 지은과 민수는 엄마가 사는 원룸 주소를 찾아갔습니다. 작은 빌라 3층이었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엄마가 서 있었습니다. 지은아, 민수야.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문 앞에 아이들이 서 있었습니다. 엄마. 지은이 저를 껴안았습니다. 그리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저는 딸을 토닥였습니다.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괜찮아. 울지 마. 엄마 일기장 봤어. 엄마가 그렇게 힘들었는지 몰랐어. 일기장을? 응. 엄마 방 정리하다가. 미안해, 몰래 본 거. 저는 딸의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괜찮아. 들어와. 서 있지 말고. 아이들이 작은 원룸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민수는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여기 너무 좁은 거 아니에요?
나한테는 이게 편해. 소파에 앉혔습니다. 차를 준비했습니다. 인스턴트 커피였지만 정성스럽게 탔습니다. 지은이 벽에 붙은 그림들을 봤습니다. 엄마, 이거 엄마가 그린 거예요? 응. 요즘 그림 배우고 있어. 예뻐요. 엄마 그림 재능 있으시네. 고마워.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여기서 뭐 하고 지내세요? 아침에는 늦게 일어나. 9시쯤. 그리고 커피 마시면서 창밖 봐. 오후에는 그림 배우러 가고, 저녁에는 산책하고. 혼자서요? 응. 혼자가 편해. 지은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때문에 많이 힘드셨죠? 저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힘들었던 건 맞아. 근데 너희들이 밉거나 그런 건 아니야. 그냥 엄마도 엄마 인생이 필요했어. 알아요. 이제 알아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집에 돌아와 주세요. 저희가 달라질게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안 돼. 엄마도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언제까지요? 모르겠어. 근데 민수야, 엄마가 돌아가더라도 예전과는 달라질 거야. 무슨 뜻이에요? 엄마도 엄마만의 시간이 필요해. 아침마다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는 그런 삶은 이제 싫어. 지은이 끄덕였습니다. 당연하죠, 엄마. 엄마도 쉬셔야죠. 저는 아이들을 보며 웃었습니다. 조금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그나저나 너희들 집에서 밥은 먹고 다녀? 네. 그냥 배달 음식이랑 라면이요. 매일? 네. 한숨이 나왔습니다. 걱정이 되었습니다. 오늘 저녁은 엄마가 해줄게. 뭐 먹고 싶어? 엄마. 지은이 다시 저를 껴안았습니다. 저는 근처 마트에 가서 장을 봤습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재료들을 샀습니다. 삼겹살, 상추, 쌈장, 된장찌개 재료. 원룸으로 돌아와 요리를 시작했습니다. 좁은 부엌이었지만 익숙하게 움직였습니다. 엄마, 제가 도와드릴게요. 지은이 앞치마를 두르고 왔습니다. 그래, 상추 좀 씻어줘. 네. 처음이었습니다. 딸이 저를 도와준 게. 민수도 일어났습니다. 저는 뭐 하면 돼요? 상 좀 차려. 저기 서랍에 그릇 있어. 네. 셋이서 함께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작은 부엌에서 부딪히기도 했지만 웃음이 났습니다. 이렇게 같이 하니까 금방 되네. 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식탁에 음식을 차렸습니다. 좁은 식탁이었지만 따뜻했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삼겹살을 구워 먹고 된장찌개를 떠먹었습니다. 역시 엄마 음식이 최고예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맞아. 이 맛이야. 지은도 맞장구 쳤습니다. 저는 웃었습니다. 기분이 좋았습니다. 근데 너희들도 이제 요리 좀 배워야 돼. 엄마가 없을 때 어떡할 거야? 저 배우고 싶어요. 엄마가 가르쳐 주세요. 지은이 말했습니다. 그래, 다음에 올 때 가르쳐 줄게.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민수가 했습니다. 어머니, 설거지 진짜 어렵네요. 그치? 엄마는 이걸 40년 동안 했어. 죄송해요, 어머니. 괜찮아. 이제라도 알았으니까. 아이들이 돌아갔습니다. 문 앞에서 한 번 더 안아줬습니다. 엄마, 자주 올게요. 그래. 연락하고 와. 네. 사랑해, 엄마. 엄마도 사랑해. 문을 닫았습니다. 혼자 남았습니다. 하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조금 달라졌네.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기분이 좋았습니다. 다음 날, 저는 문화센터에 갔습니다. 수채화 수업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3년 전에 신청했던 수업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족들 눈치가 보여서
한 번도 가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달랐습니다. 아무도 저를 막지 않았습니다. 문화센터 강의실로 들어갔습니다. 비슷한 나이대의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처음 오시나 봐요? 강사 선생님이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네, 오늘이 첫날이에요. 환영합니다. 저쪽에 앉으세요. 빈자리에 앉았습니다. 옆에 60대 정도 되어 보이는 여자분이 앉아 계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처음 오시나 봐요? 네, 저는 이영숙이에요. 저는 박미란이에요. 반가워요. 반가워요. 수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선생님이 수채화 기법을 설명했습니다. 붓을 어떻게 잡는지, 물을 어떻게 조절하는지. 저는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40년 만에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공부였습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사과를 그려볼까요? 앞에 사과가 놓였습니다. 저는 붓을 들었습니다. 서툴렀습니다. 색이 번지고 선이 흐려졌습니다. 하지만 즐거웠습니다. 1시간 반 동안 그렸습니다. 사과 하나를 완성했습니다. 형편없었지만 제가 그린 것이었습니다. 잘 그리셨어요. 처음 치고는 훌륭해요. 선생님이 칭찬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미란 씨가 말을 걸었습니다. 영숙 씨, 커피 한 잔 할래요? 좋아요. 근처 카페에 갔습니다. 커피를 주문하고 마주 앉았습니다. 영숙 씨는 뭐 하세요? 저요? 그냥. 주부요. 가족은요? 남편이랑 자녀 둘 있어요. 근데 지금은 혼자 살고 있어요. 아, 그래요? 저도요. 미란 씨가 웃었습니다. 작년에 남편이랑 별거 시작했어요. 애들도 다 컸고, 이제는 제 인생 살려고요. 저는 놀랐습니다. 저도요. 저도 한 달 전에 집 나왔어요. 어머, 우리 비슷하네요. 둘은 웃었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이었지만 동질감이 느껴졌습니다. 남편분이 뭐라고 하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난리 났죠. 근데 제가 버텼어요. 제 인생인데 왜 남의 눈치를 봐야 하나 싶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그래요. 미란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영숙 씨, 우리 친구해요. 같이 그림도 배우고 수다도 떨고. 좋아요. 저는 웃었습니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제 이름으로 불리는 친구가 생겼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일주일에 3번 문화센터에 갔습니다. 그림 수업도 들었고 요가 수업도 신청했습니다. 미란 씨와는 자주 만났습니다. 커피도 마시고 산책도 하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희 남편이 어제 전화했어요. 집에 돌아오래요. 뭐라고 했어요? 아직은 안 된다고 했죠. 제가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라고. 잘했어요. 영숙 씨는요? 저도 비슷해요. 애들이 자주 찾아와요. 돌아오라고. 돌아갈 거예요? 언젠가는요. 근데 예전처럼은 아닐 거예요. 맞아요. 우리도 우리 인생이 있잖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9시에 일어나는 것이 익숙해졌습니다. 혼자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보는 시간이 좋았습니다. 그림 실력도 늘었습니다. 처음에는 사과도 제대로 못 그렸는데 이제는 풍경화도 그렸습니다. 요가도 시작했습니다. 몸이 가벼워졌습니다. 건강해진 기분이었습니다. 미란 씨와의 우정도 깊어졌습니다.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고 웃고 울었습니다. 영숙 씨, 요즘 표정이 많이 밝아졌어요. 그래요? 네. 처음 봤을 때보다 훨씬 환해졌어요. 미란 씨 덕분이에요. 우리 덕분이죠. 서로 힘이 되니까. 저는 웃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원룸으로 돌아오는데 철수가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당신? 놀랐습니다. 한 달 만에 보는 남편이었습니다. 철수는 어색하게 서 있었습니다. 들어올래? 응.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철수는 원룸 안을 둘러봤습니다. 여기서 살고 있었구나. 응. 둘은 마주 앉았습니다.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철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나 잘못했어. 저는 남편을 봤습니다. 40년 만에 처음 듣는 사과였습니다. 당신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랐어. 아니, 알면서도 모른 척했어. 미안해. 집에 돌아와줘. 내가 달라질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이 달라진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야. 그럼 나도 변해야 해. 나 자신이 되는 법을 배워야 해. 철수는 한참 저를 봤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야? 모르겠어. 근데 당신, 나는 이제 엄마로도 아내로도 돌아가고 싶지 않아. 이영숙으로 돌아가고 싶어. 철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당신도 생각해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철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나도 기다릴게. 당신이 준비될 때까지. 저는 남편을 보며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고마워. 철수가 돌아갔습니다.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조금씩 변하고 있어. 혼잣말을 했습니다. 저도 가족들도 모두 조금씩 변하고 있었습니다. 엄마를 만나고 돌아온 날, 저는 오랜만에 집에서 요리를 했습니다. 김치찌개였습니다. 엄마가 해주시던 그 맛을 내고 싶었습니다. 냄비에 물을 붓고 김치를 넣었습니다. 돼지고기도 넣고 두부도 넣었습니다. 된장을 풀었습니다. 불을 켰습니다. 보글보글 끓기 시작했습니다. 엄마는 이걸 어떻게 했지?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간을 맞추는 게 어려웠습니다. 30분쯤 지나 완성했습니다. 국물을 떠서 맛을 봤습니다. 뭔가 부족한데. 엄마의 김치찌개와는 달랐습니다. 무엇이 빠진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를 불렀습니다. 아빠, 밥 먹어요. 아버지가 식탁에 앉았습니다. 저는 밥과 찌개를 차렸습니다. 지은이가 했어? 네. 엄마 생각나서. 아버지가 찌개를 한술 떴습니다. 먹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맛있네. 진짜요? 근데 엄마 거랑은 다르죠? 내 엄마 찌개는 뭔가 특별했어. 아버지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보고 싶어요? 엄마. 아버지는 대답하고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봤습니다. 40년 넘게 엄마와 함께 산 사람이었습니다. 엄마 없는 삶이 얼마나 외로울까 생각했습니다. 아빠도 엄마한테 가보세요. 나는 아직 용기가 안 나. 왜요? 미안해서. 내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어. 내 엄마를. 아버지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엄마 생각이 났습니다. 엄마가 해주시던 음식들, 엄마가 정리해주시던 집, 엄마가 빨아주시던 옷들. 다 당연한 줄 알았는데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회사에 휴가를 냈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계신 원룸으로 갔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누구세요? 엄마, 나 지은이야. 문이 열렸습니다. 엄마가 놀란 표정으로 서 계셨습니다. 지은아, 회사는 오늘 쉬었어. 엄마한테 배우고 싶은 게 있어서. 배우고 싶은 게? 요리. 엄마가 웃으셨습니다. 들어와. 원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작지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뭐 배우고 싶은데? 김치찌개. 어제 만들어 봤는데 엄마 맛이 안 나. 그래?
엄마는 앞치마를 두르셨습니다. 저도 앞치마를 빌려 입었습니다. 자, 그럼 시작할까? 엄마가 냉장고에서 김치를 꺼냈습니다. 김치찌개는 김치가 중요해. 잘 익은 김치를 써야 해. 이 정도면 돼요? 응, 좋아. 이제 김치를 썰어보자. 저는 도마 위에 김치를 올렸습니다. 칼을 들었습니다. 손 조심해. 천천히. 엄마가 제 옆에 서서 지켜보셨습니다. 처음으로 엄마에게 요리를 배웠습니다. 이제 냄비에 물을 붓고. 얼마나요? 이 정도. 손가락 한 마디 정도? 네. 김치를 넣고 돼지고기도 넣어. 그리고 중요한 게 있어. 뭐예요? 된장 한 숟가락. 이게 비밀이야. 아, 그래서 엄마 찌개가 다르구나. 엄마가 웃으셨습니다. 40년 동안 해온 비법이지. 같이 요리를 하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엄마, 혼자 사는 거 어때? 좋아. 자유로워. 외롭지는 않아요? 가끔. 근데 너희들이 찾아와 주잖아. 미안해요, 엄마.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엄마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지은아, 너는 이기적인 게 아니야. 그냥 몰랐던 거지. 엄마도 젊을 때는 우리 엄마 마음을 몰랐어. 그래도 괜찮아. 이제라도 알았으면 됐어. 찌개가 끓기 시작했습니다. 보글보글 소리가 났습니다. 자, 이제 간을 봐야 해. 국물을 떠서 맛을 봐. 저는 국물을 떴습니다. 맛을 봤습니다. 와, 맛있어. 그치? 이게 엄마 맛이야. 함께 점심을 먹었습니다. 제가 만든 김치찌개와 엄마가 지은 밥이었습니다. 엄마 요리하는 게 이렇게 힘든 줄 몰랐어요. 힘들지. 근데 익숙해지면 괜찮아. 엄마는 40년 동안 이걸 했잖아요. 대단해요. 대단한 게 아니야. 그냥 해야 해서 한 거지. 그래도 대단한 거예요. 엄마가 웃으셨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했습니다. 엄마, 설거지도 가르쳐 주세요. 설거지는 그냥 하는 거야. 근데 순서가 있어. 순서요? 컵부터 먼저 씻고, 그릇, 냄비 순서로. 왜요? 기름진 것부터 씻으면 물이 더러워지잖아. 아, 그렇구나. 작은 것들이었지만 몰랐던 것들이었습니다. 설거지를 마치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엄마, 물어봐도 돼요? 응, 뭐든지. 엄마는 언제부터 집 나가고 싶었어요? 엄마는 잠시 생각하셨습니다. 글쎄, 정확히는 모르겠어. 근데 어느 날 거울을 봤는데 늙은 내가 보이더라. 그때 생각했어. 나는 지금까지 뭘 했지? 가족 밥 차리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그게 내 인생의 전부였어. 그게 나쁜 건 아니야. 너희들을 키우고 가족을 돌보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지. 근데 나도 나만의 뭔가가 있어야 할 것 같았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도 사람이니까요. 그래. 엄마도 사람이야. 하고 싶은 것도 있고, 쉬고 싶을 때도 있어. 이제 알았어요. 늦었지만, 늦지 않았어. 지은아, 너도 언젠가 결혼하면 알게 될 거야. 가족을 위해 산다는 게 어떤 건지. 저는 엄마를 안았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엄마도 사랑해. 오후가 되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배운 대로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김치찌개를 끓이고 계란말이를 부치고 밥을 지었습니다. 아버지가 퇴근하셨습니다. 아니, 퇴근이라 할 것도 없었습니다. 요즘은 집에만 계셨으니까. 아빠 밥 먹어요. 응. 식탁에 차린 음식을 보고 아버지가 놀라셨습니다. 지은이가 다 했어? 네. 오늘 엄마한테 배웠어요. 엄마 만났어? 네. 요리 배우러 갔어요. 아버지가 찌개를 한술 떴습니다. 먹더니 눈이 커졌습니다. 이거
네, 엄마 맛이네. 그쵸? 엄마가 비법 알려주셨어요. 아버지는 말없이 밥을 드셨습니다. 하지만 눈가가 붉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아빠도 엄마 보고 싶으시죠? 응. 가보세요. 엄마도 아빠 기다리고 계실 거예요. 그럴까? 네. 그날 밤, 저는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엄마한테 요리를 배웠다. 김치찌개 만드는 법. 40년 동안 엄마가 매일 했던 일이다. 나는 한 번 하는 것도 힘들었다. 엄마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이제야 안다. 엄마는 엄마가 아니었다. 이영숙이라는 한 사람이었다. 꿈도 있고 하고 싶은 것도 있는 사람. 나는 그걸 몰랐다. 아니, 알면서도 모른 척했다. 미안해, 엄마. 그리고 고마워. 나를 낳아주고 키워주고 사랑해줘서. 일기를 쓰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엄마가 집에 돌아오시든 안 오시든 저는 달라지기로. 이제는 제가 엄마를 돌볼 차례였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집안일을 했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청소를 했습니다. 거실을 쓸고 닦고 정리했습니다. 설거지도 했습니다. 쌓인 그릇들을 하나하나 닦았습니다. 빨래도 했습니다. 세탁기를 돌리고 널고 개었습니다. 힘들었습니다. 하루 종일 움직여야 했습니다. 엄마는 이걸 매일 했구나. 실감이 났습니다. 저녁에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지은아, 고맙다. 집이 깨끗해졌네. 괜찮아요. 당연한 거죠. 근데 너무 무리하지 마. 내 엄마처럼 되면 안 돼. 무슨 뜻이에요? 내 엄마는 40년 동안 쉬지 않고 일했어. 자기 시간은 하나도 없이. 그래서 떠난 거야. 알아요. 너는 그러지 마. 내 시간도 가져. 아버지의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네, 아빠. 일주일 후, 저는 엄마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엄마. 지은아, 또 왔어? 응. 오늘은 청소 방법 배우러 왔어. 엄마가 웃으셨습니다. 너 요즘 부지런하네. 엄마 닮아가는 거 아닐까? 그럼 안 되는데. 왜요? 너는 내 인생을 살아야지. 엄마처럼 살면 안 돼. 엄마. 지은아, 집안일은 필요한 만큼만 해.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 그게 엄마의 실수였어. 저는 엄마의 말씀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알겠어요, 엄마. 그날 엄마와 저는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엄마의 꿈, 엄마의 후회, 엄마의 바람. 처음으로 엄마를 한 사람으로 이해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생각했습니다. 나도 언젠가 엄마가 될 텐데. 그때는 엄마처럼 희생하기만 하는 엄마가 아니라 나 자신도 사랑하는 엄마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엄마에게서 배워야 했습니다. 삶의 방법을,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고마워, 엄마.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희망이 보였습니다. 그날도 저는 오후에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창밖의 하늘을 그렸습니다. 파란색 물감을 풀어 붓으로 칠했습니다. 구름도 그렸습니다. 하얀색으로 둥글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누구세요? 나야. 철수의 목소리였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남편이 서 있었습니다. 어색한 표정으로. 들어와. 철수는 천천히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원룸을 둘러봤습니다. 벽에 붙은 그림들, 작은 식탁, 정돈된 방. 여기서 지내고 있었구나. 응. 좁네. 나한테는 이게 편해. 철수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저도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차 마실래? 응. 저는 커피를 탔습니다. 인스턴트였지만
정성껏 탔습니다. 철수 앞에 놓았습니다. 고맙네. 철수가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당신이 좋아하던 헤이즐넛 향이네. 응. 이제는 마음껏 마실 수 있어. 그랬구나. 우리가 싫어한다고 못 마셨지. 철수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다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철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저번에도 말했지만, 나 정말 미안해. 당신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랐어. 40년 동안 당신이 한 일들을. 당신 없이 살아보니까 알겠더라. 철수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집이 엉망이 됐어.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설거지는 쌓이고. 지은이가 요즘 집안일 하는데 힘들어해. 그걸 보면서 생각했어. 당신은 40년 동안 이걸 했구나. 나는 당연하게 여겼어. 아침에 일어나면 밥이 있고 옷을 벗으면 빨래가 되고 그게 다 당신이 한 일인데. 철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저는 남편을 봤습니다. 40년을 같이 산 사람이었습니다. 처음 보는 모습이었습니다. 고마워. 사과해줘서. 집에 돌아와줘. 제발. 당신.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나는 집에 돌아가고 싶어. 언젠가는. 근데 예전처럼은 안 돼. 무슨 뜻이야? 나도 내 시간이 필요해. 매일 아침 밥 차리고 당신 뒤치다꺼리하고 그렇게만 살 수는 없어. 철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 이제 알아. 그리고 당신. 저는 남편의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당신도 변해야 해. 집안일을 분담하고 나를 한 사람으로 존중해줘야 해. 그럴게. 약속할게. 말만 하지 말고 진짜 실천해야 해. 알았어. 내가 달라질게. 철수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나 외로웠어. 당신 없이 지낸 이 2달이 정말 외로웠어. 나도 솔직히 말했습니다. 나도 가끔 외로웠어. 가족들 생각도 많이 났고. 근데 동시에 자유로웠어.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고 내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그래. 당신,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다시 시작? 응. 예전처럼이 아니라 새로운 관계로. 철수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돼? 서로 존중하는 거야. 나도 나만의 시간을 갖고, 당신도 당신 할 일을 찾고, 집안일은 함께 하고, 그럴 수 있어. 나도 배울게. 정말? 응. 요즘 지은이한테 설거지 배우고 있어. 저는 웃었습니다. 당신이 설거지를? 응. 서툴지만 하고 있어. 빨래도 개고. 대단한데? 당신이 40년 동안 한 걸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철수도 웃었습니다. 당신, 나 그림 그리는 거 봤어? 응. 벽에 붙은 거. 어때? 좋던데. 당신 재능 있어. 고마워. 저는 스케치북을 꺼냈습니다. 최근에 그린 그림들을 보여줬습니다. 이건 하늘이고, 이건 나무, 이건 공원. 철수가 하나하나 봤습니다. 잘 그렸네. 나는 당신이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하는 줄 몰랐어. 나도 40년 동안 잊고 살았어. 결혼하면서 그만뒀거든. 왜? 시간이 없었지. 너희들 돌보느라. 미안해. 이제 됐어. 지금이라도 다시 시작했으니까. 철수가 물었습니다. 당신 행복해? 응. 지금 많이 행복해. 물론 너희들 생각나서 외롭기도 하지만 나를 찾은 것 같아. 이영숙으로? 응. 엄마도 아내도 아닌 이영숙으로. 철수는 한참 저를 봤습니다. 당신 표정이 많이 밝아졌어. 예전보다 훨씬. 그래? 응. 예뻐.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갑자기 왜 그래? 사실이야. 당신 웃는 거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 생각해보니 그랬습니다. 언제 마지막으로 진심으로 웃었는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당신도 달라졌어. 나, 응. 예전에는 나한테 이렇게 말 안 했잖아. 그랬지. 나도 몰랐어. 당신한테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이제 알겠어? 조금. 아직 서툴지만 배워가고 있어. 저는 웃었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었습니다. 밥 먹고 갈래? 여기서? 응. 내가 해줄게. 정말? 당신 요즘 제대로 못 먹고 있잖아. 철수가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들켰네. 저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재료가 많지 않았습니다. 김치찌개 괜찮아? 좋아. 당신 김치찌개 오랜만이네. 냄비를 꺼내 김치찌개를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철수는 소파에 앉아서 저를 봤습니다. 옛날 생각나네. 무슨? 당신이 부엌에서 요리하는 모습. 맨날 봤던 건데 지금 보니까 새로워. 왜? 당신이 행복해 보여서. 예전에는 의무감으로 하는 것 같았는데 저는 멈칫했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맞아. 예전에는 해야 해서 했어. 근데 지금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야. 차이가 크네. 응. 큰 차이야. 찌개가 끓었습니다. 밥을 푸고 상을 차렸습니다. 먹자. 잘 먹겠습니다. 둘이서 마주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오랜만이었습니다. 맛있다. 다행이다. 당신 요리 실력 더 늘었네. 그냥 마음이 편해서 그런가 봐. 밥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이들 이야기, 집 이야기. 지은이가 요즘 집안일 하느라 고생해. 알아. 얘가 나한테 배우러 와. 그래. 다행이다. 지은이가 달라지고 있어. 민수는? 민수도 주말마다 와서 청소하고 설거지해. 기특하네. 당신 덕분이야. 당신이 없어지니까 우리가 깨달았어. 당신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저는 웃었습니다. 기분이 좋았습니다. 식사를 마쳤습니다. 철수가 일어나 그릇을 들었습니다. 내가 설거지할게. 정말? 응. 지은이한테 배웠어. 철수가 부엌으로 가서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서툴렀습니다. 물이 튀고 그릇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저는 웃음을 참으며 봤습니다. 당신, 컵은 먼저 씻어야 해. 왜? 기름진 거 먼저 씻으면 물이 더러워지잖아. 아, 그렇구나. 철수가 다시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다 했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잘했어. 박수를 쳐줬습니다. 철수가 돌아갈 시간이 되었습니다. 현관 앞에서 마주 섰습니다. 오늘 와줘서 고마워. 나야말로. 밥도 먹고 당신 얼굴도 보고 자주 와. 그럴게. 당신도 집에 가끔 들러. 응. 생각해 볼게. 철수가 문을 나서다가 돌아봤습니다. 당신. 응. 사랑해. 40년 만에 처음 듣는 말이었습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나도. 사랑해. 철수가 웃었습니다. 그리고 떠났습니다. 저는 문을 닫고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사랑한다는 말을 들었네.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기쁜 눈물이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아름다웠습니다.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혼잣말을 했습니다. 가능할 것 같았습니다. 조금씩 천천히.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잤습니다. 꿈을 꿨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웃고 있는 꿈이었습니다. 예전처럼 제가 혼자 일하는 게 아니라 모두가 함께 움직이고 함께 웃는 꿈. 좋은 꿈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철수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어젯밤 잘 잤어? 나 오늘 설거지 혼자 했어. 20분 걸렸어. 당신은 이걸 매일 했구나. 대단해. 사랑해. 저는 웃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나도 잘 잤어. 설거지 잘했네. 자랑스러워. 나도 사랑해.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40년의 결혼 생활이 끝난 게 아니라 새로운 관계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었습니다. 기대되었습니다. 여보, 이번 주말에 장인어른 댁에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아내 수정이 물었습니다. 저는 멈칫했습니다. 장인어른 댁이라고 했지만 사실 그건 우리 친정집이었습니다. 어머니가 계신 곳이었습니다. 아, 맞다. 갈까? 당연하지. 어머니 혼자 계시는데. 근데 아버지도 계시잖아. 그래도 우리가 가야지. 청소도 해드리고 밥도 해드리고. 수정이 말했습니다. 그래, 가자. 주말이 되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빨래 보따리를 들고 집으로 갔습니다. 예전과 다른 점이 있다면 이제는 어머니 집이 아니라 아버지 집이었다는 것입니다.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왔어요. 왔니? 아버지가 소파에서 일어났습니다. 예전보다 수척해 보였습니다.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생각보다 깨끗했습니다. 지은 누나가 주중에 청소한 모양이었습니다. 밥은 드셨어요? 응, 지은이가 해놨어. 지은 누나가요? 응. 요즘 자주 와서 해준다. 놀라웠습니다. 누나가 요리를 할 줄 몰랐는데. 누나 요리 배웠어요? 어머니한테. 요즘 자주 찾아가서 배운대. 아버지의 목소리가 부드러웠습니다. 수정이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봤습니다. 어머니, 반찬이 많네요? 어제 지은이가 해놨어. 김치찌개, 된장국 재료, 나물 반찬들. 누나가 진짜 달라졌네요.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오후가 되어 저희는 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아버지도 함께였습니다. 어머니의 원룸 앞에 섰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누구세요? 어머니, 민수예요. 문이 열렸습니다. 어머니가 놀란 표정으로 서 계셨습니다. 민수야? 수정이도? 다들 어떻게? 어머니 보러 왔죠. 어머, 들어와. 좁은 원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4명이 들어가니 꽉 찼습니다. 비좁지? 어머니가 미안해 하셨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수정이 말했습니다. 저는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벽에는 어머니가 그린 그림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풍경화, 정물화. 어머니, 이거 다 어머니가 그리신 거예요? 응. 요즘 배우고 있어. 잘 그리셨네요. 진심이었습니다. 어머니에게 이런 재능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고마워. 어머니가 차를 준비하셨습니다. 4사람이 작은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어머니, 여기서 뭐 하고 지내세요? 수정이 물었습니다. 그림 배우고 요가도 하고. 친구도 생겼어. 친구요? 응. 미란이라고. 나랑 비슷한 처지야. 남편이랑 별거 중이래. 그래요? 좋으시겠네요. 응. 오랜만에 친구 생기니까 좋더라. 어머니가 웃으셨습니다. 예전에 집에서는 보지 못했던 밝은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니, 표정이 많이 밝아지셨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그래? 네. 예전보다 훨씬 행복해 보이세요. 민수야. 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엄마, 지금 정말 행복해. 물론 너희들 생각나서 외롭기도 하지만 나 자신을 찾은 것 같아. 다행이에요. 수정이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행복하신 게 제일 중요해요. 고마워, 수정아. 저는 어머니를 봤습니다. 67세. 하지만 지금 어머니는 나이보다 젊어 보였습니다. 어머니, 언제 집에 돌아오실 거예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글쎄, 아직은 모르겠어. 아버지가 많이 기다리시는데. 알아. 근데 민수야, 엄마도 준비할 시간이 필요해. 준비요? 응. 예전처럼 돌아갈 수는 없잖아.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야 해.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 말이 맞아. 나도 준비 중이야. 고마워, 여보. 어머니와 아버지가 웃으며 서로를 봤습니다. 저는 처음 봤습니다. 부모님이 저렇게 서로를 보는 모습을. 저녁이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저녁을 준비하셨습니다. 어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수정이 앞치마를 두르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고마워, 수정아. 저도 따라갔습니다. 저도 뭘 하면 돼요? 민수는 상 좀 차려줘. 네. 좁은 부엌에서 셋이 부딪히며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웃음이 났습니다. 이렇게 같이 하니까 금방 되네.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식탁에 음식을 차렸습니다. 김치찌개, 계란말이, 나물 반찬. 잘 먹겠습니다.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좁은 식탁이었지만 따뜻했습니다. 어머니 음식은 역시 최고예요. 제가 말했습니다. 고맙다. 근데 어머니, 궁금한 게 있어요. 뭔데? 어머니는 왜 이제야 집을 나오신 거예요? 더 일찍 하시지. 어머니는 잠시 생각하셨습니다. 민수야, 엄마도 몰랐어. 내가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걸. 40년 동안 가족을 위해 사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거든. 근데 어느 날 거울을 봤는데 늙은 내가 보이더라. 그때 생각했어. 나는 지금까지 뭘 했지? 이영숙으로 살아본 적이 있나? 그래서 나오신 거예요? 응. 용기를 낸 거지. 늦었지만. 수정이 말했습니다. 늦지 않으셨어요, 어머니. 지금이라도 하시는 게 대단하신 거예요. 고마워. 식사를 마쳤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설거지를 했습니다. 부엌에 서서 그릇을 닦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어머니는 40년 동안 이걸 혼자 했습니다.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저는 한 번 하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어머니, 대단하세요.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 하나 더 물어봐도 돼요? 그래. 어머니는 후회하세요? 40년 동안 가족을 위해 산 거. 어머니는 한참 생각하셨습니다. 후회는 아니야. 너희들을 키운 건 의미 있는 일이었어. 다만요? 나도 나만의 뭔가를 가졌으면 좋았을 것 같아. 엄마이면서 동시에 이영숙으로. 이해해요. 수정이 말했습니다. 저도 아이 낳으면 어머니처럼 될까봐 걱정돼요. 수정아. 어머니가 수정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너는 나처럼 살지 마. 엄마 노릇도 중요하지만 너 자신도 잊지 마. 네, 어머니. 그리고 민수야. 네. 수정이 도와줘. 집안일 같이 하고 육아도 같이 하고 수정이한테만 떠넘기지 마. 네. 명심할게요. 부끄러웠습니다. 저는 항상 수정이에게만 집안일을 맡겼습니다. 결혼은 혼자 하는 게 아니야. 둘이서 함께 만들어가는 거야. 어머니의 말씀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수정이 말했습니다. 여보, 어머니 말씀 들었지? 응. 우리도 달라져야 할 것 같아. 그래. 나도 그렇게 생각해. 고마워. 수정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빨래 보따리를 들고 세탁기로 갔습니다. 뭐해? 수정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빨래. 내가 할게. 정말? 응. 어머니 말씀 듣고 생각했어. 나도 집안일 해야겠다고. 고마워, 여보. 세탁기를 돌렸습니다. 서툴렀지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들기 전에 생각했습니다.
어머니는 40년 동안 이런 일들을 혼자 하셨습니다. 빨래, 설거지, 청소, 요리. 저는 한 번 하는 것도 힘든데. 어머니, 죄송해요. 그리고 감사해요.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부엌으로 갔습니다. 계란을 꺼냈습니다. 프라이팬을 꺼냈습니다. 계란 프라이를 만들었습니다. 서툴렀지만 할 수 있었습니다. 토스트도 구웠습니다. 커피도 탔습니다. 수정이 일어났습니다. 여보, 이게 뭐야? 아침. 내가 만들었어. 진짜? 수정의 눈이 커졌습니다. 맛없을 수도 있어. 처음 만든 거라. 아니야. 고마워. 수정이 한 입 먹었습니다. 웃었습니다. 맛있어. 진짜? 응. 여보가 만든 거라 더 맛있어. 저는 웃었습니다. 처음이었습니다. 아내를 위해 요리를 만든 게 이제부터라도 달라져야지. 마음먹었습니다. 어머니처럼 혼자 모든 걸 감당하게 하지 않겠다고.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그날 저는 회사에 가면서 생각했습니다. 나도 아버지가 되면 어떤 아버지가 될까? 어머니를 도와주지 않던 아버지처럼 될까? 아니면 함께하는 아버지가 될까? 답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저는 수정과 함께하는 남편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아이가 생기면 함께하는 아버지가 되고 싶었습니다. 어머니가 보여주셨습니다. 희생만 하는 삶은 언젠가 무너진다는 것을. 저는 배웠습니다. 함께하는 것의 중요함을. 고마워요, 어머니. 깨닫게 해주셔서. 마음속으로 감사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수정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부터 집안일 나눠서 하자. 정말? 응. 내가 설거지하고 빨래할게. 당신은 요리하고 청소. 고마워, 여보. 수정이 저를 안았습니다. 사랑해. 나도 사랑해.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저희 부부도, 부모님도, 누나도 모두 조금씩 변하고 있었습니다. 더 나은 방향으로. 희망이 보였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원룸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스케치북을 펼쳤습니다. 오늘은 창밖 풍경을 그리기로 했습니다. 연필로 스케치를 시작했습니다. 건물, 나무, 하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철수였습니다. 여보, 나야. 응, 무슨 일이야? 오늘 저녁에 우리 집에서 가족 모임 하려고. 올 수 있어? 가족 모임? 응. 민수네도 오고, 지은이도 와. 너도 와. 무슨 날인데? 특별한 날 아니야. 그냥 같이 밥 먹고 싶어서. 철수의 목소리가 부드러웠습니다. 알았어. 갈게. 고마워. 6시에 와. 전화를 끊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석 달 만에 다시 가는 집이었습니다. 저녁 6시, 저는 집 앞에 섰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이상했습니다. 40년 살던 집인데 초인종을 누르고 있다니. 문이 열렸습니다. 철수가 앞치마를 두른 채로 서 있었습니다. 왔어? 응. 앞치마는 왜? 요리 중이야. 들어와. 부엌에서 좋은 냄새가 났습니다. 된장찌개 냄새였습니다. 당신이 끓인 거야? 응. 지은이한테 배웠어. 놀라웠습니다. 철수가 요리를 할 줄 몰랐는데.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깨끗했습니다.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집이 깨끗하네. 지은이랑 민수가 주말마다 와서 청소해. 나도 하고. 다들 달라졌네. 당신 덕분이야. 민수와 수정이 도착했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오랜만이에요.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너희들도 온 거 보니 좋네. 지은도 도착했습니다. 엄마. 지은이 저를 안았습니다.
오랜만이야, 지은아. 엄마, 보고 싶었어. 나도.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석 달 만이었습니다. 식탁에 음식을 차렸습니다. 철수가 끓인 된장찌개, 지은이가 만든 불고기, 민수가 가져온 샐러드, 수정이 만든 잡채. 와, 다들 뭔가 만들어 왔네. 저는 놀랐습니다. 저도 기여하고 싶었어요. 수정이 웃었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가족의 따뜻함이었습니다. 아빠 된장찌개 맛있는데? 지은이 말했습니다. 그치? 내 엄마만큼은 아니지만. 철수가 웃었습니다. 아니야, 맛있어. 제가 말했습니다. 식사를 마쳤습니다. 설거지는 민수와 철수가 함께 했습니다. 여자들은 쉬세요. 우리가 할게요. 오, 기특한데? 저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지은과 수정이 양옆에 앉았습니다. 엄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좋아. 그림도 배우고 친구도 만나고. 다행이다. 지은이는? 저도 좋아요. 요리도 배우고 집안일도 하니까 뭔가 뿌듯해요. 그래? 네. 엄마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이제 알아요. 지은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설거지를 마친 남자들이 거실로 왔습니다. 철수가 말했습니다. 여보, 얘기 좀 할까? 응. 온 가족이 거실에 모였습니다. 철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가족 모두 모인 김에 말하고 싶은 게 있어. 모두가 철수를 봤습니다. 지난 석 달 동안 우리 많이 변했어. 나도, 지은이도, 민수도. 내 엄마가 없어지고 나서야 깨달았어. 우리가 얼마나 당신한테 의지하고 살았는지. 철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안해, 여보. 40년 동안 당연하게 여겨서. 괜찮아. 아니야. 괜찮지 않아. 우리가 잘못했어. 지은이 말했습니다. 맞아요, 엄마. 저도 죄송해요. 엄마를 사람이 아니라 그냥 엄마로만 봤어요. 민수도 말했습니다. 저도요. 어머니가 당신만의 꿈이 있는 사람인 줄 몰랐어요.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고마워. 다들. 철수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집에 돌아와줘. 우리가 달라졌어. 예전처럼은 안 할게. 당신도 당신 시간 가져. 그림도 그리고 친구도 만나고. 우리가 집안일 할게. 같이. 지은이 말했습니다. 맞아요, 엄마. 제가 평일에 와서 청소하고 요리할게요. 민수도 말했습니다. 저도 주말에 올게요. 빨래도 하고 청소도 하고. 수정이 말했습니다. 저도 도와드릴게요, 어머니. 저는 가족들을 봤습니다. 변했습니다. 모두 변했습니다. 정말 달라질 수 있어? 할 수 있어. 우리 보여줄게. 철수가 말했습니다. 저는 한참 생각했습니다. 알았어. 돌아올게. 정말? 응. 근데 조건이 있어. 뭔데? 나도 내 시간을 가질 거야. 일주일에 사흘은 내가 하고 싶은 거 할 거야. 그래, 당연하지. 그리고 집안일은 다 같이 분담하는 거야. 요리, 청소, 빨래, 설거지. 스케줄 짜서 돌아가면서. 좋아. 그리고 중요한 거. 저는 가족들을 봤습니다. 나를 이영숙으로 봐줘. 엄마이기도 하지만 나 자신이기도 한 사람으로. 그럴게.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원룸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집에 남았습니다. 제 방은 그대로였습니다.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익숙한 천장이었습니다. 철수가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와도 돼? 응. 철수가 들어와 제 옆에 앉았습니다. 정말 돌아와줘서 고마워. 나도 돌아오고 싶었어. 근데 예전처럼은 싫었어. 알아. 이제는 달라질 거야.
철수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 사랑해. 나도 사랑해. 40년 결혼 생활 중 몇 번이나 이 말을 들었을까요?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여보. 응? 우리 다시 시작하자. 40년이 아니라 0년부터. 무슨 뜻이야? 서로 알아가자. 나도 당신을 더 알고 싶고, 당신도 나를 더 알아줬으면 좋겠어. 철수가 웃었습니다. 좋아. 다시 시작하자. 그날 밤 저는 편안하게 잤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9시에 일어났습니다. 부엌으로 갔습니다. 철수가 이미 일어나 있었습니다. 아침 먹을래? 당신이 해? 응. 계란 프라이랑 토스트. 고마워. 같이 아침을 먹었습니다. 서툴게 만든 음식이었지만 맛있었습니다. 당신 오늘 뭐 해? 그림 수업 있어. 10시에. 그럼 다녀와. 나는 집에서 청소할게. 청소는 내가 돌아와서 할게. 같이. 그래. 응. 이제는 혼자 하는 거 아니잖아. 철수가 웃었습니다. 맞아. 같이 하는 거지. 저는 그림 수업에 갔습니다. 미란 씨가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영숙 씨, 집에 돌아갔다며? 응. 어제. 어때? 좋아. 다들 변했어. 다행이다. 근데 미란아, 나 계속 그림은 배울 거야. 당연하지. 영숙 씨 재능 있는데. 고마워.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실이 깨끗했습니다. 철수가 청소를 해놨었습니다. 당신, 청소 다 했어? 응. 근데 힘드네. 당신은 이걸 매일 했어? 그랬지. 대단해. 저는 웃었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지은이 퇴근하고 왔습니다. 엄마, 제가 저녁 만들게요. 그래? 네. 엄마한테 배운 김치찌개 끓일게요. 셋이서 함께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식탁에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행복하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뭐가? 이렇게 같이 있는 거. 엄마. 지은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가 행복하면 저도 행복해요. 고마워. 그날 밤 저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집에 돌아왔다. 3달 만에. 하지만 예전의 그 집이 아니다. 새로운 집이다.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집. 가족들이 변했다. 철수도, 지은이도, 민수도 나를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나도 변했다. 이제는 희생하는 엄마가 아니라 나 자신을 사랑하는 이영숙이다. 40년의 결혼 생활이 끝난 게 아니다. 새로운 시작이다. 더 나은 시작. 행복하다. 진심으로. 일기를 덮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고마워.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가족에게, 나 자신에게, 아니면 세상에게, 그냥 고마웠습니다. 며칠 후, 저는 문화센터에서 미란 씨와 차를 마셨습니다. 영숙 씨, 요즘 표정 정말 좋아. 그래? 응. 행복해 보여. 행복해. 진짜로. 부럽다. 나도 집에 돌아갈까? 미란이도 준비되면 돌아가. 근데 예전처럼은 안 돼. 알아. 영숙 씨 보고 배웠어. 뭘? 우리도 우리 인생이 있다는 거. 희생만 하는 건 답이 아니라는 거. 맞아. 둘은 웃었습니다. 한 달이 더 지났습니다. 우리 가족은 새로운 루틴을 만들었습니다. 월, 수, 금은 제가 그림 수업과 요가를 갔습니다. 그날은 철수와 지은이가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화, 목은 제가 요리를 했습니다. 하지만 설거지는 철수가 했습니다. 주말에는 민수 가족이 와서 함께 청소하고 빨래를 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았습니다. 가끔 다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달랐습니다. 이제는 서로를 존중했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온 가족이 거실에 모였습니다. 엄마, 사진 찍을까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사진? 네. 가족 사진. 오랜만에. 좋지. 5명이 소파에 앉았습니다. 민수가 타이머를 맞추고 뛰어왔습니다. 하나, 둘, 셋. 찰칵. 사진이 찍혔습니다. 어떻게 나왔어? 잘 나왔어요. 다들 행복해 보여요. 민수가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모두 웃고 있었습니다. 이 사진 액자에 넣어서 걸까? 철수가 말했습니다. 좋아. 사진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우리 가족의 새로운 시작이네. 그날 저녁, 저는 베란다에 나가 하늘을 봤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나는 이영숙입니다. 혼잣말을 했습니다. 67세. 2아이의 엄마. 한 남자의 아내. 그리고 나 자신. 웃음이 나왔습니다. 67년을 살았지만 지금이 가장 행복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제가 누구인지 알았으니까. 이영숙. 엄마이기도 하지만 나 자신이기도 한 사람.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고마워, 인생아. 하늘을 향해 말했습니다. 별이 더 밝게 빛났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아니,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이영숙의 2번째 인생.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